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큰 주제는 조국의 미소, 윤석열의 한숨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은 딱 4개 신문만 꼽아봤습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66년 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경찰 스스로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게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한편으론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적고 있습니다. 이 수사 초기엔 검찰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 다만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땐,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땐 즉시 검사가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검찰의 힘은 약해졌고 이로써 경찰의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축배든 여당, 사진 한 장 보시죠. 여당이 마음먹은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요즘 국회가 모두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총리의 인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그 모든 것들,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등등이 민주당이 마음먹은 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용진 3법도 통과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제 여당 내에서 본회의 열리기 전부터 미리 일방 처리가 통과될 것을 예측하고 만찬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축배를 들면서 한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 다 이겨서 17개 시도 음식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먹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의 혁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방통행만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 국회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잠수 탔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대 병원에서 병실을 안 내줘서 작년에 868시간 셧다운했다. 외상센터에 환자 못 받고 셔터 내렸다는 겁니다. 아주대 병원이 병상, 침대를 안 내줬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외상센터 환자 못 받고 딴 곳 보내야 했다. 이국종 교수의 한숨인데요. 다만 아주대 병원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병상 쪽에서 충분히 지원했다. 병원 살림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국종 교수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이 교수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가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국종 교수가 공식적인 해군 훈련에 동행을 해서 현재 함선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선 이 교수가 이런 상황에 절망을 해서 잠수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국종 교수를 절망하게 하는가? 누구의 말이 맞는가? 아주대 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미국 아카데미도 기생충에 홀린 작품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각본, 미술, 편집, 국제 장편 등등 6개 부문 시상, 수상 후보에 오르게 된 건데, 한국 영화 도전 58년 만에 첫 쾌거입니다. 라이벌이 조커예요. 그 유명한 조커. 자, 미국 아카데미마저 우리 한국 영화 기생충이 휩쓸 수 있을지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젊은 피 김한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정치 컨설팅기의 제갈공명 윤성생 윤태권 실장 나왔습니다. 자, 이분 바르다 박 선생, 청와대 춘추관장,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정하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 장혜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초특급 게스트 3고 처리했습니다. 기생충 박사님으로 유명한 촌철살인 칼럼니스트 서민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2가지 키워드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감회. 조국 전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빨간 점퍼입니다. 민주당 내에 빨간 점퍼를 입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도 중요한 뉴스만 엑기스처럼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정청이 마치 한 몸처럼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조국 전 장관은 웃었고 윤석열 총장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한 몸처럼. 법무부는 어젯밤 기습적으로 사실상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시켰고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인권위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위에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꽁꽁 묶어라. 당정청 총협작. 인권위를 끌어들여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전 청와대가 노영민 실장 명의로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할 것을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추미애의 법무부는 어젯밤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조국을 수사하고 있던 반부패부를 반토막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울산 선거 첫 수사 부서는 검찰에서 사실상 폐지를 하는 검찰의 조직 개편, 직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하는 안입니다.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당정청을 불문한 여권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고려대 법학대학원의 장영수 교수는 정권 신여 노릇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이번 검찰 개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마치 어제 공교롭게 한날 한시에 당정청이 뭔가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더욱더 강하게 조여오고 압박하는 제스처가 어제 동시에 벌어졌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민정수석들에 대한 두 갈래 수사에 이어서 거의 검찰을 혼절시키는 각본이 잘 짜여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항명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수족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당마저 빼버려서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감추려고 저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국회 내에서 환호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모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될 당시 야당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장악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 뭐 저희가 조금 이따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관위마저도 거수기로 변해버리고 이제 검찰마저도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서 조금 있다가 있은 총선에는 입법부마저 국회라는 입법부마저도 장악이 된다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혹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셔야 그나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린 상태에서 어제 당정청의 제스처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판사에 이어서 현직 대검 간부도 어제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의도 대검찰청 감찰 2과장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어요. 법무부 장관님께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1.8 인사는 충격적이었다.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불공정 인사이자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 개혁이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현재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상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당정청 중에 청와대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이번 검찰 수사로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노영민 실장의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점이 오늘 논란입니다. 그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빌미로 조국 수호. 어제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수사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 인권위가 조사해달라. 라는 국민청원 내용이 20만 명의 동의를 넘자 인권위에 이걸 송부를 했는데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그 절차 따라서 국민청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인권위에게 전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검찰의 조국 수사팀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인권위는 조만간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을 조사하는 검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검찰의 조국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직 인권위 상임위원 A씨는요.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하는 것은 인권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고요. 야당에선 청와대가 급기야 인권위까지 동원하고 나서서 검찰을 조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댓글은요. 박근혜 정유라도 국민청원하면 인권위가 조사해주냐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글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처음 모신 우리 서민 교수님. 네. 그간의 뭐 여러 가지 칼럼 등으로 저희가 참 촌철살인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이번 검찰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할 일이 별로 없다. 이 국민청원이 사실 뭐 이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예. 별 의미 없는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저도 처음에 이 청원이 10월 15일에 올라왔는데, 예. 그 뭐 조국과 그 가족들이 이제 인권 침해를 받는다, 검찰 수사로. 저 이걸 봤을 때 그냥 웃자고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20만의 청원을 얻고, 또 청와대가 이걸 빌미로 또 이제 인권 침해를 뭐 아무튼 공문을 보냈잖아요, 인권위에. 예. 이거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20만 넘긴 청원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청원들에는 별로 이렇게 막 답을 안 하더니, 이거는 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가 조국한테 뭐 약점이 잡힌 게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권위가 설립된 취지를 좀 봐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인권위 만들 때, 그 좀 힘없고 좀 뭐 국가 권력에서 침해받는 그런 서민들을 좀 돌봐달라는 게 바로 인권위의 취지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돌봐라. 예, 그럼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시는 소위 그 천룡인이신데, 예. 굳이 이런 분의 인권을 청와대가 챙겨야 되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서민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는데 정말로 조국 전 장관의 일가가 가족이 인권이 침해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혜 논란이 이렇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포토라인 폐지하는 1호 수혜, 조국 부부 지하 통로 비공개 소환, 조사 과정에서만 해도 조국 부부는 검찰 수사에서도 9to6 출퇴근식 조사, 정경심 건강산 이후로 검찰 조사 수차례 중단 지연, 조국 공범 의혹에도 수차례 정경심 접견, 정경심 현재 재판 비공개로 전환된 것 등등. 이거는 뭐 수사 상황에서 누렸던 이른바 특혜 의혹 대상들이고요. 이 전에까지 또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고 성적 유급된데도 불구하고 등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 청와대의 생각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정말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검찰부터. 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인권 침해라는 건요. 내가 느끼면은 침해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느낀 인권 침해라는 게 검찰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인권 침해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워낙 여론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하니까 뭐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기자들이 이제 뭐 집 앞에 이제 있고 그런 가족들의 이제 일거수일투족까지 주목받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인권 침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인 거냐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제 본인이 느낀 것이고 하니까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 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유해용 전 판사라고 타법농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또 거꾸로 그 유해용 전 판사가 검찰이 나한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뭐 이제 강압식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다는 것도 거꾸로 재판에 걸었는데 1심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났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나는데 그런 건들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 비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느낀 피해가 있을 건데 그걸 인권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일단은 법적으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원규 변호사님, 인권위는 이 독립된 기구잖아요.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인권 침해된 것 같아 20만 명이 넘어서 조사해 라고 사실상 협조 공문이긴 하지만 청와대 협조 공문 받으면 사실상 무섭잖아요. 인권위가 뭐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겁니까? 청와대 공문에? 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인권위는 사실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적이 많았었는데요. 예. 항상 뭔가 조금 더 기존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조금 더 인권 면에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있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인권위가 반드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식의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또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인권위는 아마 조국 일가의 어떤 개인적인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제도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내는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장 교수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약속을 지켜놓고 왔었고 그런데 그 중에 뭐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나 이런 또 조항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도 논란은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권이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올렸다라는 청와대가 그런 말을 싹 빼고 인권 그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답했으니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자체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넘겼다. 예. 사실은 그 재판 중인 사건을 그 답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재판에 혹시나 영향을 줄까봐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인권위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좌지우지하진 않아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절차 자체가 부담되죠. 굳이 이런 사건을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예. 사건을 절차상의 이유로 조금 미루고 안 넘겨도 될 거를 즉각적으로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법무부 장관 들어오고 지금 최근에 새해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요 최근에 법무부 장관 들어서고 그다음에 검찰총장과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렇게 막 대결 구도가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 청와대 움직임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거 좀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인권위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굳이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바로 넘겨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게다가 지금 인권침해라고 나오는 게 정경심 교수 그리고 딸 학적부 공개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인권침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민간인들도 이런 경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실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민간인들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에서 이 정도 나온 걸 가지고 일반인의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의 잣대를 가지고 여기선 인권 침해다? 정작 서민들에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서민 입장에서는 저 특혜 아니야 할 만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서민들의 기준으로 인권 침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저는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민 교수님이 조금 전에 촌철살인 했잖아요. 예. 청와대가 이렇게 한가냐? 청와대가 이렇게 인권에 관심이 많았느냐? 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친여 인사를 주축으로 조국 백서를 만들겠다며 3억 원을 모금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조국 백서 만든다며 3억 모금,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친연 인사가 주축으로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검찰의 조국 죽이기 실체를 밝히는 조국 백서 발간을 위해서 모금을 시작한다. 전대미문의 검란과 언란, 그에 맞선 시민의 촛불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발표 사흘 만에 목표액 3억 원이 모금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뒷말이 나와요. 이른바 진보팔이라는 겁니다. 공지영 작가는 책 만드는데 무슨 3억 원이 필요하냐. 3억이면 30종류의 책을 3만 부 찍을 수 있다. 엄청 많이 찍을 수 있군요. 진보팔이 장사라는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백서 집행위원회 측에서는요. 책에 대한 소송 가능성 등을 대비해 예비금을 포함해 1억 원을 추가하게 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 교수님, 이 와중에 김어준 씨 주축으로 조국 백서를 낸다면서 모금을 했는데 그게 3억. 공지영 작가는 확실히 출판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3억이면은 30종류의 책을 뭐 3만 부 출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서민 교수님도 책 내셨잖아요, 많이. 전 여러 권 냈습니다. 여러 권 내셨죠. 15권 이상을 냈는데. 베스트셀러도 많고. 아니, 베스트셀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무리 컬러 사진을 뭐 조국 장관 나온 컬러 사진을 많이 넣고 그래도 예. 이 정말 3천만 원 이하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예. 뭐 3억 원을 걷는 건 너무 지나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딴 것보다도 소위 그 조국 죽이기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좀 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죽이기의 사실 조국 죽이기의 1등 공신은 이 검찰이 아니라 이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조국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그 구조국이라고 인터넷에 되게 회자되는 그분이 SNS에다 주옥 같은 말들을 되게 많이 남겼거든요. 예. 차라리 저는 그 SNS를 모아서 책으로 내면 그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조국의 말. 네, 구조국의 말. 현조국 말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검찰의 조국 죽이기 별로 실체가 없는데 이걸 뭐에다 쓸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전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진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참 돈 내라면 정말 잘 내요. 돈 잘 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의 타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여기서 이제 돌직구쇼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예. 그 윤지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윤지호 씨가 뭐 뭔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한 1억 4천만 원 이상을 거뒀거든요. 그때도 이제 진보분들이 굉장히 사기를 당하고 뒤늦게 땅을 쳤는데 이렇게 매번 사기를 당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자기 성찰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돈 내란다고 내지 말고 이 돈이 과연 가치 있게 쓰일 것인가를 좀 보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 1억 원 걷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소송을 안 하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1억 원. 그 누가 갔습니까? 누가 갔냐, 1억 원. 네, 그건 좀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거두면 되잖아요. 진보분들 돈 많이 내니까 그때 또 얼마든지 내주실 텐데 왜 미리부터 그런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김한규 변호사님. 이 돈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사기의 피해자라고 이제 잘못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돈을 내는 분들이 다 속아서 내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의 많은 분들은 검찰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런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엇갈리는 것이지, 그걸 이제 속아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진보라고 이렇게 딱 특정 지을 수 없는 게, 그 윤지호 씨에 대해 가지고도 문제 제기하고 했던 사람이 박훈 변호사라고 대표적인 진보 변호사고 지금 이 조국 백서에 대해 가지고도 뭐 공지영, 진중권 이런 진보 진영의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진보 진영이 힘을 받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정작용이 보수 진영에 비해서 오히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때려도 우리가 때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서민 교수님 조금만 하자면 서민 교수님이 지금 내신 분들을 비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순수성에 열정에 남을 도와주고 싶거나 상처를 입어서 내가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려는 그 진보 분들을 그 몇몇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가끔은 사기가 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윤지호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것도 사기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시고 다만 이거를 포장하는 이 과정에 정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한 번쯤 지지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들여다봐라.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역시 서민이에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황 정말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 소식부터 다뤄볼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저격하면서
민주당 안에 빨간 점퍼를 입은 사람을 속아내야 한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제가 댓글 중에 제일 기가 막힌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잠바 민주당을 속아내야 된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동료 의원이라 막. 아니,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떠올려요? 그래서 얘기하기 아, 이상한 분이네, 이분. 저는 지금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KK라고 그랬거든요. K 지역에 가서 K와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로구 누가 그래? 구로구 김인영이래. 네, 알고 있는 분들 뭐 다 아시는 거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을 손본다고 진중권 교수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계 학자죠. 진중권 전 교수의 돌직구 발언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 천군만마를 얻어 느낄 것이다. 나오시는 순간 너부터 즉시 제거해드릴게요. 100% 보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부터 제거해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본인 금태섭 의원은 어떤 반응 냈을까? 금태섭 의원은 뭐 저희 돌직구쇼에도 자주 출연했지만 별로 말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기사는 받고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하겠다. 와라 들어와라. 뭐 이런 모습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뭐 선거판 돌아가는 거는 윤 선생님이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정치 컨설팅의 제갈공명. 지금 금태섭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몇 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금태섭 의원에 대해 사실 불편하고 뭐 일례로 뭐 금태섭을 이번 공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당 안팎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금태섭, 뭐 조응천 저희 돌직구쇼 멤버잖아요. 다 박용진 소신 있는 사람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사람도 많은데 정봉주 전 의원이 뭔가 그 틈을 지금 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다. 뭔가 이제 정치판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서 이제 어떤 지금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냐, 인 건데, 지금 여권이 되게 우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을 뭐 내가 심판하겠다, 뭐 황교안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건 또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고, 그렇다면은 정봉주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강성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을 갖는 거. 그렇다면은 거기서 상징적인 인물이 금태섭 의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서민 교수님. 진중권 교수도 보다가 참전을 했어요, 이 문제에. 너부터 속가내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지칭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점퍼를 입었다라는 표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진보 세력 내에서 이제 자기 의견이 좀 다르면 일배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빨간 점퍼도 전형적인 그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뭐 당하고 조금 다른 목소리 낸다고 해서 무조건 저렇게 표현하는 건 좀 옳지 않고요. 그리고 전 정봉주 전 의원님 되게 신기한 게 정계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언제 또 화려하게 복귀하셨는지. 원래 민주당에서 이런 분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이분이 어쨌든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미투 운동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그때 이제 사과와 더불어 정계 은퇴하신 분인데 맞아요, 은퇴했었어요. 네, 너무 빠르신 것 같고요. 이번 총선 말고 다음에 노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논의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하태경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통추위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 걸음 전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통합돼서 하나뿐입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의 논의가 급진전되자 안철수 전 대표 측도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이태규 의원이요. 한국당 내 반개혁적인 이미지부터 털어내고 변화한 모습 보인다면
야권 통합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념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중도 실용 전환, 분열적 리더십의 변화, 전면 세대 교체 등 3대 의제 던졌다. 안 전 대표의 방향에 동의한다면 우리도 통합 논의를 안 할 이유는 없다. 뭔가 한국당, 세보수당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 측까지 그래 한번 뭐 그럼 같이 해볼까? 한 배 타볼까? 같은 편 해볼까? 통합해볼까?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콩짝콩짝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네. 박 선생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지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너무 늦었지만은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소위 말하는 통추회의가 처음 시작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대표는 뭐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또 다른 트랙으로 또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뭔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도 저는 뭐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당이 있고, 이 반대편에 우리 공화당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보수당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 봤던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있고, 이것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논의를 만들어내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작은 이익들을 버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통합으로는 국민한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늦었지만 빨리빨리 가서 무언가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통합 논의를 해야 여지껏 국민들이 주문을 했던 숙제를 좀 해결하는 거고, 이마저도 못하면 저는 이 시점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 큰 짐과 숙제와 무게를 감당 못하고 큰 죄인으로 남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부터 모든 걸 던지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불허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논란입니다. 비례한국당 등의 당명은 유권자에게 혼동 줄 수 있다.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한데 못 쓴다. 불허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에요. 선관위가 명칭이 유사해도 허용한 정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민중당, 민중민주당 허용을 했는데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불허 방침을 내서 이게 논란입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민주, 한국, 자유, 공화 이런 명칭은 사실 이제까지 우리 당 이름에 거의 대부분 들어갔고, 그렇죠. 민주가 들어갔다고 해서 허용을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당이 진보적 계열에서는 없죠. 그래서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요. 선관위에서 한 얘기는 이제 기존 정당과 구별되는 가치가 인정되기가 어렵다. 비례라는 문구만으로는 그런 거가 확인되기 어렵고, 지역구 의석을 내는 정당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급한 대로 새로 다른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당이라는 후광 효과를 원하는데 선관위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되는 가치, 구별되는 가치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같은 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되게 어려운 장명의 고민이 들어가는 장명의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태권 실장님, 그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만 못 쓰는 거지 비례정당을 만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문 연대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 사실 당명에 대한 이 열띤 논의는요, 제 기억에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라는 당명 신청했을 때, 아니 세상에 무슨 당 이름이 친박연대가 뭐냐. 예. 근데 우리 마음이다. 예. 법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비례 무슨 당이라는 세계적 유래가 있냐니까 알바니아에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때도 아르헨티나에 가면 페로니스트 정당이 있기 때문에 페론이라는 이름을 했다. 우리도 된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이런 것을 규율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정치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아마도 한국당 쪽에서 우회로를 찾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회 상황도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하는 이유는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돌직구쇼에게 오늘 할당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서민 교수님도 어렵게 모셨는데 방송 시간이 짧아서 좀 급하게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게 오늘 박정하 대변인께서 저와 함께 2년 가까이 방송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인사드려야겠는데요. 그 방송이 있는 날이면 새벽마다 좀 일찍 일어나서 신문도 보고 자료도 챙겨보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늘 부족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무슨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된 우리 김진애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돌직구쇼 가족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정환 대변인께서 제가 할 말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밖에서도 또 돌직구쇼와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러 가겠습니다.